지금으로부터 2024년 한국계리학회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IFRS 17 부채 평가를 위한 다중탈퇴 모형의 이론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김정남 대표께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IFRS 17이 시행이 되었고 그 이론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중탈퇴 모형의 이론과 적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김정남입니다. 오늘은 IFRS 17 부채평가를 위한 다중탈퇴 모형의 이론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서원에서는 본 연구의 취지와 연구 수행 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제2장 절대탈퇴율과 다중탈퇴율에서는 절대탈퇴율을 사용하여 연별 다중탈퇴율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고, 제3장 상대탈퇴율과 다중탈퇴율에서는 절대탈퇴율 및 상대탈퇴율을 사용하여 연별 다중탈퇴율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제4장 월별 다중탈퇴율의 적용에서는 제3장에서 설명한 연별 다중탈퇴율을 월별 다중탈퇴율로 산출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보험료 산출에 나타나는 기초 데이터는 탈퇴율은 절대탈퇴율 이외에 상대탈퇴율이라는 탈퇴율이 사용됩니다. 이 탈퇴율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탈퇴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설명할 예정이지만 상대탈퇴율이라는 개념이 지금 업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되고 정확하게 정의된 문서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 연구에서는 이미 업계에서 사용하는 보험료 산출과 관련된 다중탈퇴 모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산출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이 연구입니다. 이는 새로운 이론에 기반한 다중탈퇴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니고요.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로서의 탈퇴율을 절대탈퇴율과 상대탈퇴율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중탈퇴율을 구하는 이론을 그림과 산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절대탈퇴율과 상대탈퇴율 및 다중탈퇴율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계식에 대하여 이해하면 우리나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나타난 보험료 산출 산식과 시가법 책임준비금 산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다중탈퇴 모형에 대한 이론 전개를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월별 다중탈퇴율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대탈퇴율과 다중탈퇴율의 대함인데요. 우선은 절대탈퇴율과 상대탈퇴율 그리고 다중탈퇴율의 개념을 우선 인지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찰되어 생성된 기초 데이터에서는 탈퇴율에는 절대탈퇴율과 상대탈퇴율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탈퇴율은 다른 탈퇴의 원인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기초 데이터로서의 탈퇴율을 말하고 사망률이 대표적입니다. 상대탈퇴율은 선발생 사망이 고려된 기초 데이터로서 탈퇴율을 의미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률을 제외한 나머지 탈퇴율을 모두 상대탈퇴율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보험 수리 이론에서는 절대탈퇴율들이 기초 데이터로 주어지고 절대탈퇴율이 결합하여 다중탈퇴율로 변환되는 이론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 실무에서는 절대탈퇴율에서도 상대탈퇴율이 기초 데이터로 주어지고 두 종류의 탈퇴율들이 결합하여 다중탈퇴율로 변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실무에서는 이렇게 변환된 다중탈퇴율을 이용해서 장래보험금 지출 및 장래 수입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기수표를 작성하고 실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탈퇴 원인이 하나인 경우를 단일 탈퇴표가 적용되며 경험 생명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탈퇴 원인이 두 개인 경우는 이중 탈퇴표가 적용되고 탈퇴율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중 탈퇴율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탈퇴율의 종류, 절대 탈퇴율과 상대 탈퇴율에 따라 다중 탈퇴율로 변환하는 산출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절대 탈퇴율을 다중 탈퇴율로 유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탈퇴 원인 1과 2의 절대 탈퇴율과 다중 탈퇴율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QX-1은 탈퇴 원인 1의 절대 탈퇴율이고 QX-2는 탈퇴 원인 2의 절대 탈퇴율로 정의하였고 QX1을 탈퇴 원인 1의 다중 탈퇴율, QX2를 탈퇴 원인 2의 다중 탈퇴율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가정하에서 절대 탈퇴율과 다중 탈퇴율의 관계식을 유도하면 QX-1과 QX-2는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QX-1과 QX2의 발생은 1년 동안 균등하게 발생하는 UDD 가정으로 가정하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절대 탈퇴율과 다중 탈퇴율과의 관계는 QX1은 QX-1 곱하기 가로 열고 1-2분의 1 QX-2 가로 닫고가 되고요. QX2는 QX-2 곱하기 가로 열고 1-2분의 1 QX-2 가로 닫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탈퇴 원인 1과 탈퇴 원인 2가 중복 발생한다는 것은 X에서 X 플러스 1의 1년 기간에서 탈퇴 원인 1과 탈퇴 원인 2가 모두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QX-2가 선행적으로 발생하면 탈퇴 원인 2로 인하여 이미 탈퇴가 발생하므로 QX-2의 선행 발생 부분은 QX1에 포함될 수 없고 QX-1의 QX-1이 선행적으로 발생하면 탈퇴 원인 1로 인하여 이미 탈퇴가 발생하므로 QX-1의 선행 발생 부분은 QX2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절대 탈퇴율을 이용한 다중 탈퇴율 산출식의 유도는 여기는 1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3페이지 정도의 그림을 위하여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중 탈퇴표에서 탈퇴 원인 1과 2가 발생하면 관찰 집단에서 탈퇴가 이루어집니다. 즉 탈퇴 원인 1로 보험급부를 받은 경우는 관찰 집단에서 탈퇴가 되므로 탈퇴 원인 2로는 보험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탈퇴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탈퇴 원인이 암 발생을 탈퇴 원인 1로 가정하고요. 내추럴 발생을 탈퇴 원인 2로 가정을 하게 되면 QX-1은 암 발생률이고요. QX-2는 내추럴 발생률입니다. 이는 현재는 전체적으로 모든 위험률을 절대 탈퇴율로 가정하였습니다. 암과 내추럴의 중복 발생은 QX-1 곱하기 QX-2가 되고요. 암 발생 후 내추럴 발생률, 즉 암이 발생하고 내추럴 발생하는 중복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QX-1 곱하기 QX-2고요. 반대로 내추럴 발생 후 암 발생을 하는 중복 발생은 2분의 1 곱하기 QX-1, QX-2로 동일한 확률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다중 탈퇴의 암 발생자는 LX 곱하기 QX1이고요. 1은 LX 곱하기 QX-1 곱하기 1 곱하기 가로 열고 1-2분의 1 QX-2가 되고요. 다중 탈퇴 내추럴 발생자는 LX 곱하기 QX2는 LX 곱하기 QX-2 곱하기 가로 열고 1-2분의 QX-1 가로 닫고가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암 발생자와 내추럴 발생자는 그 중복을 모두 포함해서 큰 오른쪽 원과 왼쪽 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암 단독 발생자는 LX 곱하기 QX-1 곱하기 가로 열고 1-QX-1
다시 2가 됩니다. 그리고 내추럴 단독 발생자는 LX 곱하기 QX 다시 2 곱하기 1 마이너스 QX 다시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교집합은 원래는 LX 곱하기 QX 다시 1 곱하기 QX 다시 2가 되는데요. 이는 반은 암 발생 후 내추럴 발생자가 되고 반은 내추럴 발생 후 암 발생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에서 2, 2에서 1이라는 표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중탈퇴 암 발생자를 계산을 하면 암 단독 발생자 플러스 암 발생 후 내추럴 발생자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는 LX 곱하기 QX 다시 1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QX 다시 2 가로 닫고 플러스 LX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QX 다시 1 곱하기 QX 다시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 발생자 전체 암 발생자에서 내추럴 발생 후 암 발생자를 차감한 그 확률로서 다시 표현하면 LX 곱하기 QX 다시 1 빼기 LX 곱하기 2분의 1 QX 다시 2 곱하기 QX 다시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표현한다면 LX 곱하기 QX 다시 1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QX 다시 2가 되고요. 이는 앞서 표현했던 LX 곱하기 QX 1인 상대 탈퇴율로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다중탈퇴 내추럴 발생자는 내추럴 단독 발생자 플러스 내추럴 발생 후 암 발생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를 다시 표현하면 내추럴 발생자 빼기 암 발생 후 내추럴 발생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표현을 한다면 위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한 로직 하에 LX 곱하기 QX2인 상대 탈퇴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다중탈퇴율의 QX1, QX2, QX타오로 정의했습니다. QX타오는 전체의 모두 합집합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PX타오는 거기에 따른 여집합인 유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LX, LX 플러스 1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LX 플러스 1은 LX 곱하기 PX 타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는 LX 곱하기 1 마이너스 QX 타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 탈퇴율로 표현을 하게 되면 LX 곱하기 1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다시 절대 탈퇴율화 시켜서 표현을 하게 되면 LX 곱하기 대가로 열고 1 마이너스 QX 다시 1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QX 다시 2 가로 닫고 마이너스 QX 다시 2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QX 다시 1 가로 닫고 대가로 닫고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 식인데요. 이 식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LX 곱하기 1 마이너스 QX 다시 1 마이너스 QX 다시 2 플러스 QX 다시 1 곱하기 QX 다시 2로 표현이 되고요. 이 식은 최종적으로 LX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QX 다시 1 가로 닫고 곱하기 1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QX 다시 2 가로 닫고인 즉 절대 탈퇴율의 곱으로 1 마이너스 절대 탈퇴율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절대 탈퇴율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를 다시 그림 도표화시켜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탈퇴율과 상대 탈퇴율의 영향을 간단한 기호로 저희가 나타내 보았습니다. 따라서 QX-1은 A와 C와 D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원을 절대 탈퇴율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QX-2는 반대 옆에 있는 그 B 모든 원인 B의 영역인 BCD를 절대 탈퇴율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탈퇴율 QX1인 1번의 상대 탈퇴율은 다중 탈퇴율은 A 플러스 C가 되고요. 그리고 QX2 다중 탈퇴율은 B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 탈퇴율은
그 선행에 의한 부분들을 차감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 타오는 저 유지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탈퇴를 제외한 2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복 영역이 되는 부분은 qx-1 곱하기 qx-2로서 c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qx-1 곱하기 qx-2는 c나 d, 선행이 일어나는 그 확률 중 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qx 타오는 qx1과 qx2를 더한 값으로서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가 되고요. 이는 중복된 부분을 차감한 거기 때문에 절대 탈퇴율로 표현한다면 a 플러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d 그리고 b 플러스 d 플러스 c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 제거된 탈퇴원인 1의 영역과 중복이 제거된 탈퇴율을 2의 영역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절대 탈퇴율 qx-1과 qx-2는 cd라는 중복 부분이 각 탈퇴율마다 포함되어 있는 탈퇴율이고 다중 탈퇴율 qx1과 qx2는 cd라는 중복 부분이 배분되어 제거된 탈퇴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x1과 qx2는 중복이 제거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합하면 qx 타오가 됩니다. 다중 탈퇴표에서 탈퇴하는 각 탈퇴 원인의 영역은 qx1 a 플러스 c와 qx2 b 플러스 d이므로 전체 원의 면적은 qx 타오가 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px 타오가 됩니다. 따라서 다중 탈퇴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저희 qx 타오와 px 타오를 설명하면 절대 탈퇴율 qx 다시 1은 a 플러스 d, c 플러스 d이고 qx 다시 2는 b 플러스 d 플러스 c로 주어졌을 때 c, d가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탈퇴율을 더한 상태에서 중복된 부분 cd를 차감해주면 저희가 qx 타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 후에 유지자인 px 타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px 타오는 1-qx 타오고요. 이는 1-qx-1 플러스 qx-2 빼기 qx-1 곱하기 qx-2가 되고요. 이는 1-qx-1 마이너스 qx-2 플러스 qx-1 곱하기 qx-2가 되고요. 이는 1-qx-1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1-qx-2 가로 닫고가 됩니다. 이를 다시 하게 되면 다시 px 다시 1 곱하기 px 다시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절대 탈퇴율을 사용해서 다중 탈퇴율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아까 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탈퇴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실제적인 통계량을 구할 때 상대 탈퇴율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 산출방법서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념들이 절대 탈퇴율이 아닌 개념들을 상대 탈퇴율이라고 이름을 이 발표에서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상대 탈퇴율의 개념부터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상대 탈퇴율은 중복 발생에서 선발생 사망이 고려된 기초 데이터로서의 탈퇴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퇴원인 1이 사망이고 2를 안 발생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 탈퇴율 기호를 qx 별 2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탈퇴원인 1과 탈퇴원인 2가 중복 발생하는 확률의 배분 관점으로 볼 때 탈퇴원인 1 사망에 의해 탈퇴가 발생하기 전에 탈퇴원인 2에 의해 먼저 탈퇴가 발생한 2에서 1로 발생한 확률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퇴원인 1에 의해서 탈퇴가 먼저 발생하고 탈퇴원인 2가 나중에 발생하는
그 확률은 배제된 탈퇴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절대 탈퇴율일 때는 그 다중 탈퇴율을 산출할 때 적용했던 것들을 상대 탈퇴율에서는 이미 기초 데이터에서 적용된 율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중 탈퇴율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탈퇴율 QX-2는 첫 번째 i뿐만 아니라 첫 번째 조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면 사망자와 암 발생자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사망자가 암 발생자가 있는데 사망자는 지금 사망 발생, 암 미발생, 그리고 사망 발생, 암 발생, 암 발생, 사망 발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암 발생자의 기초 데이터는 암 발생에서 사망자 미발생, 그리고 암 발생, 사망 발생은 포함을 하고 있지만 사망 발생과 암 발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기초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절대 탈퇴율로서 QX-1과 QX-2가 주어졌다면 QX-2는 존재하지 않고 저희는 QX-2가 존재하는데 저희 설명 목적상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중탈퇴 암 발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LX 곱하기 QX-2는 LX 곱하기 대괄호 열고 QX-2 곱하기 가로 열고 1-QX-1 가로 닫고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QX-2 곱하기 QX-1 대괄호 닫고로 표현될 수 있고요. 이는 LX 곱하기 대괄호 열고 QX-2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QX-2 곱하기 QX-1 대괄호 닫고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LX 곱하기 대괄호 열고 QX-2 곱하기 1-2분의 QX-1 가로 닫고 대괄호 닫고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저희 3.1.3에서 QX-2 곱하기 가로 열고 1-2분의 QX-1 가로 닫고는 QX-1이라는 기초 데이터로 관찰돼서 생성이 되었다면 저희는 LX 곱하기 QX2는 LX 곱하기 QX-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QX-2를 탈퇴원인 2의 상대 탈퇴율이라고 하고 QX-2는 다음의 그림에서 빗금층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1에서 2로 가는 사망 발생 후 암 발생은 포함하지 않고요. 암 발생 후 사망 발생을 포함하는 기초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X-1은 절대 탈퇴율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사망 탈퇴율이 보편적으로 사망 탈퇴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QX-2는 상대 탈퇴율 암 발생이 기초율이라고 주어질 때 사망률과 암 발생률은 다중 탈퇴율로 모두 고려하는 상품의 경우 다중 탈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QX-2는 QX-2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탈퇴율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QX-1은 QX-1 곱하기 가로 열고 1-2분의 1 QX-2로 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QX-2는 기초 데이터로 주어지고 QX-2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실무에서는 QX-2를 QX-2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QX-1은 QX-1 곱하기 가로 열고 1-2분의 1 QX-2는 근사치로 QX-1은 근사치로 QX-1 곱하기 가로 열고 1-2분의 1 QX-2로 가로 닫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변환된 다중탈퇴율 QX-1과 QX-2는 나타내는 식은 저희 3.2.1과 3.2.2의 2로 표현이 되고요. 이는 국내 보험 상품의 보험료 산출 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탈퇴율 QX-1, 상대 탈퇴율 QX 별 2, 다중 탈퇴율 QX1, QX2, QX 타오, PX 타오의 관계를 그림과 같이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QX-1은 절대 탈퇴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A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고요. QX 별 2는 상대 탈퇴율이기 때문에 1에서 2가 들어가 있지 않은 B 플러스 D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X1은 D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A 플러스 C가 되고요. QX2는 B 플러스 D, 즉 QX 별 2와 동일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X 타오는 그 모든 탈퇴를 제외한 2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QX 타오는 QX1 플러스 QX2, 즉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이고요. 이는 절대 탈퇴율인 A 플러스 C 플러스 D에서 중복 탈퇴인 D를 빼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B 플러스 D는 QX 별인 상대 탈퇴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중복이 제거된 각 탈퇴 원인의 영역의 합으로 포함될 수 있고요. 따라서 QX 타오는 QX1 플러스 QX2고요. 이는 QX-1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1 QX 별 2 가로 닫고 플러스 QX 별 2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QX-1 플러스 QX 별 2 마이너스 2분의 1 QX-1 곱하기 QX 별 2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리고 PX 타오는 1 마이너스 QX 타오로 표현되면 이와 동일한 식을 1 마이너스로 여사건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2.11까지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산식을 차감하는 값이 되고요. 그래서 그 밑 3.2.11을 설명을 드리면 QX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QX 다시 1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QX 다시 1분의 QX 별 2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QX 다시 1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 탈퇴율인 것을 거의 근사치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근사치는 1 마이너스 QX 다시 1 곱하기 1 마이너스 QX 다시 2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3.2.14에 보시면 LX 플러스 1은 LX 곱하기 1 마이너스 QX 다시 1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QX 다시 1분의 QX 별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QX 다시 1 가로 닫고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QX 다시 2의 근사치는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QX 다시 2의 근사치는 1 마이너스 QX 1 다시 1 분의 QX 별 2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QX 다시 1입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보험에서 사망이 같이 들어갔을 때 이런 산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대 탈퇴율을 고려해서 산출하는 산식이 산출방법서에서는 고려되어서 이런 산식을 만들어서 유지자와 납입자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 탈퇴율이 있는 LX 플러스 K 플러스 1의 산출식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 마이너스 QX 다시 1분의 QX 별 2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QX 다시 1을 QX 다시 2의 근사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절대 탈퇴율과 선발생 사망이 고려된 상대 탈퇴율 여러 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QX 다시 M의 근사치인 1 마이너스 QX 다시 1분의 QX 별 M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QX 다시 1을 적용해서 보험 실무에서는 LX 플러스 K 플러스 1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2와 3 이런 부분들은 다 사망과의 연결이 돼 있고 2와 3에 대한 부분으로는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한 것은 1에 대한 부분, 사망에 대한 절대 탈퇴율만 고려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산식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저희가 이제 그 상대 탈퇴율 그리고 절대 탈퇴율을 적용해서 다중 탈퇴율에 적용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연별 탈퇴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하면 되는데 저희가 적립금이라든지 아니면 부채를 산출할 때는 연별이 아니라 월별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별뿐만 아니라 월별 다중 탈퇴율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4장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도 경험 실적 다중 탈퇴율 산출은 일반형과 저희 정의해지형을 통합하여 설명할 예정이고요. 해지율 가정이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에는 사용되므로 모든 관련 탈퇴율을 한 곳에서 설명하는 것이 탈퇴율 이해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저해지형을 통합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및 적립액 산출 시와 부채평가 시에는 계리적 가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위하여 이를 구분하여 포기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보험료와 적립액을 산출을 시에는 보험료 및 적립액 산출 목적의 탈퇴율인 QX 플러스 K-1을 사망률로 하고요. 그리고 QX 플러스 K 별 2 P 저해지를 해지율로 하고요. QX 플러스 K 별 3을 50% 장애 발생률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평가는 부채평가에 대한 최적 사망률, 최적 해지율, 최적 50% 장애 발생률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는 그 위에 있는 적립액 산출에 V라는 그 추가적인 그 기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QX 플러스 K 다시 1 V가 되고요. QX 플러스 K 별 2 V가 되고요. QX 플러스 K 별 3 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저희가 절대 탈퇴율을 적용하였고 별은 상대 탈퇴율을 적용하여 기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월별을 표현하기 위해서 X세 계약자의 보험가입 이후 경과 연수와 경과 월수를 구분하여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K는 12분의 H로 표현을 하고요. H는 경과 월수고 K는 경과 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산출 목적의 탈퇴율입니다. 보험료 산출 목적의 탈퇴율은 연별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월별 탈퇴율은 이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출 목적의 탈퇴율은 연기준 탈퇴율, 절대 탈퇴율하고 연기중 상대 탈퇴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률의 경우는 금리연동형, 유니버셜 종신, 일반형, 금리연동형, 저해지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QX 플러스 K 다시 1 일반형과 QX 플러스 K 다시 1 저해지는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X 플러스 별 2는 일반형이 사용되지 않지만 납입자 계산에 QX 플러스 K 다시 1과 QX 플러스 K 별 3이 이용되기 때문에 다중 탈퇴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 목적의 해지율은 일반형에서 사용하지 않고 저해지형의 보험료 및 적립액 산출 시에 사용하는데 저해지형의 보험료 산출 목적의 해지율은 표 4.2.1과 같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즉 보시면 QX 플러스 K 다시 1은 제9의 참조 순보험료를 적용하였고요. 그리고 해지율은 회사별로 따로 적용을 하고 저희가 4.2.1에 저희가 값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50% 장애 발생률은 제9의 참조숨 보험률 두 번째를 적용하였습니다. 적립액 산출 목적의 탈퇴율입니다. 적립액 산출 목적의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은 보험료 산출 목적의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과 사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연기준의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를 거쳐서 월기준 다중 탈퇴율로 산출합니다. 월기준 다중 탈퇴율이 적립액 산출 시 최종 사용되는 탈퇴율이 되고요. 연기준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은 월기준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 과정을 거치고요. 두 번째로는 월기준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을 이용해서 월기준 다중 탈퇴율로 변환하여 월기준의 다중 탈퇴율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 산출 시는 연기준의 절대 탈퇴율 및 연기준의 상대 탈퇴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연동형 적립액 산출 시에는 연기준 탈퇴율이 사용되지 않고 월기준 탈퇴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호로서 붙일 때 저희 M이라는 기호를 위에서 붙여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을 첫 번째로 월 기준으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기준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을 다음과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QX 플러스 K 다시 1 M은 QX 플러스 K 다시 1 PM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는 12분의 1 QX 플러스 12분의 H 다시 1은 다시 12분의 1 QX 플러스 12분의 H 다시 1P와 동일합니다. 이를 산출하는 기준은 연 기준에서 산출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QX 플러스 K 다시 1 나누기 12로 산출을 하고요. 이는 QX 플러스 K 다시 1P 나누기 12와 동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지율도 QX 플러스 K 별 2PM 저해지를 산출하는 방식은 마지막에 있는 산식인 QX 플러스 K 별 2P 저해지에서 나누기 12로 산출을 하고요. 이는 QX 플러스 K 별 2 저해지 나누기 12와 동일합니다. 적립액 산출 시의 월별 위험보험료, 해지보험료 및 납입면제 보험료를 계산하여 하고 이때 적립액 산출 목적의 월 기준 다중 탈퇴율을 이용합니다. 적립액 탈퇴율 산출 목적의 탈퇴 원인 1과 다중 탈퇴율을 산출하는 방법은 사망의 절대 탈퇴율은 일반형과 저해지형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반형의 위험보험료 산출 시에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저해지형의 위험보험료 산출 시에는 해지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립액 산출 시에는 일반형과 저해지형의 사망의 다중 탈퇴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QX 플러스 K 1M 일반형과 QX 플러스 K 1M 저해지에 대한 값은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4.2.7에 보면 저희가 다중 탈퇴가 해지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형의 경우는 QX 플러스 K 다시 1에서 12를 나눈 값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저해지의 경우는 QX 플러스 K 다시 1 M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QX 플러스 K 별 2 PM 저해지 나누기 2인 다중 탈퇴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립액 산출 목적의 탈퇴 원인 두 번째인 해지의 다중 탈퇴율은 일반형 적립액 사용 시에는 탈퇴 원인 2의 다중 탈퇴율이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형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저해지형의 적립액 산출 시
탈퇴원인 2의 다중탈퇴율만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는 아래와 같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4.2.11에 보면 저희가 QX 마지막 식을 보시면 QX 플러스 K 별 2 P 저 나누기 12로 월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평가 목적의 다중탈퇴율을 산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험부채 평가 시에는 보험부채 평가 목적의 탈퇴율인 최적 사망률과 최적 해지율 그리고 최적 50% 장애 발생률을 적용하고 있고요. 보험료 산출 목적의 탈퇴율과는 다릅니다. 이는 QX 플러스 K-1V인 최적 사망률은 보험료 산출 목적의 사망률의 다음의 손해율인 손해율을 곱한 값을 사용하는데 현행 추정치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납입자 계산에 사용하는 50% 장애 발생률에 대한 손해율은 10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밑에 있는 그 사망에 대한 A 레이시오를 각 그 듀레이션별로 보험 기간별로 곱하여 사용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종신의 일반형은 보험료 산출 시에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부채 평가 시에는 해지율을 적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형의 보험부채 평가 목적의 해지율은 저희 4.3.2에 있는 최선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해지형은 납입 기간 중 해지 환급금이 작고 납입 완료 시점에 해약 환급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해지형의 보험 부채 평가형 해지율은 일반형의 해지율보다 납입 기간 중에는 낮은 값을 적용하고 완납 시점에는 대량 해지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해지형의 보험 부채 평가 목적의 해지율의 최선 추정치는 4.3.3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저해지형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 목적의 해지율인 QX 플러스 K 별 2 P 저인 저해지 해지율과 보험부채 평가 목적의 해지율인 QX 플러스 K 별 2 V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가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저희가 연 기준의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을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적 사망률과 최적에 대한 부분은 A 레이시오를 곱하여서 산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최적 탈퇴율 중 최적 사망률은 일반형과 저해지형에 적용하는 손해율이 다르지 않아서 동일한 최적 사망률을 적용할 수 있고요. 납입자 계산에 사용하는 최적 50% 장애 발생률도 보험료 산출 목적의 50% 장애 발생률과 동일한 발생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부채 평가 목적의 최적 해지율은 일반형과 저해지형이 다르고 손해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험료 산출 그리고 적립금 산출 목적과는 다른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최적 사망률과 최적 장애 발생률 그리고 해지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적 사망률은요. 저희가 보시면 QX 플러스 K-1V는 미니멈을 처리했고요. 왜냐하면 A 레이시오가 곱해졌을 때 1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이상이 되면 모두 탈퇴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니멈을 걸어 놓았고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QX 플러스 K 다시 1 곱하기 A 레이시오 그리고 1에 대한 작은 숫자를 선택하도록 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최적 해지율은 일반형과 저해지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 50% 장애 발생률은 일반형과 저해지가 동일하고요. 이는 보험료 산출하는 율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기준의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를 거쳐서 월기준 다중 탈퇴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적립금 산출 방식과 거의 동일한데요. 연기중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을 월기준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로 변환하고요. 그리고 월기준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을 이용하여 월기준 다중 탈퇴율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출된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기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이 경우에 단수 부분에 대한 부분은 CFN 과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월별률을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적립금을 산출했던 부분과는 약간은 다르게 산출을 하는데요. 최적 사망률은 저희가 1 가로 열고 1 QX 플러스 K 다시 1V 가로 닫고의 12분의 1승으로 월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최적 해지율도 일반형은 1 가로 열고 1 QX 플러스 K 별 2V1 일반형 가로 닫고 12분의 1승 그리고 저해지에 대한 해지율도 1 가로 열고 1 QX 플러스 K 별 2 V 저해지 가로 닫고 12분의 1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최적 50% 장애 발생률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현해서 저희가 월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면요. 보험부채 평가에 필요한 월 단위 유지자, 납입자, 해지자, 사망자 산출 시 보험부채 평가 목적에 월기준 다중 탈퇴율을 사용해야 하고요. 보험부채 평가 목적의 월기준 다중 탈퇴율로 전환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험부채 평가 목적의 탈퇴 원인 1의 사망의 다중 탈퇴율은 절대 탈퇴율에서는 저희가 QX 플러스 1 다시 1 VM1과 QX 플러스 K 다시 1 VM 저해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저희 적립금에서 산출되는 월별 로직과 비슷하게 그 해지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형과 저해지가 다르게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반형의 그 절대 탈퇴율은요, 일반형의 상대 탈퇴율은 맨 마지막을 보시면 12분의 1 QX 플러스 12분의 H 다시 1V 곱하기 가로 열고 1 12분의 1 QX 12분의 H 별 2 V 일반형의 나누기 2로 표현될 수 있고요. 다시 이 부분은 저해지의 그 사망률은 그 해지율이 바뀌는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분의 1 QX 플러스 12분의 H 다시 1V 곱하기 가로 열고 1 12분의 1 QX 플러스 12분의 H 별 2 V 저해지 나누기 2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그 두 사망률의 다중 탈퇴율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보험부채 평가 목적의 탈퇴 원인 이 해지의 다중 탈퇴율을 산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QX 플러스 K 별 2 VM의 일반형이고요. 그리고 QX 플러스 K 별 2의 VM 저해지형이기 때문에 이는 저희가 앞서 다르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가지고 저희가 보험부채 평가 목적의 유지자와 납입자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부채 유지자와 납입자, 보험료 산출 목적과 보험부채 평가의 목적의 유지자, 납입자를 아래와 같이 저희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지자와 납입자로 정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12분의 HPX 타오 V를 유지자 LX 플러스 12분의 HV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12분의 h p x 타오 다시 v를 납입자 타오 다시 x 플러스 12분의 h v로 표기를 했습니다. LXV와 LX 다시 V가 1인 경우에는 12분의 H, P, X, 타오 V는 LX 플러스 12분의 H, V이고 12분의 H, PX, 타오 다시 V는 L 다시 LX 플러스 12분의 V로 12분의 H, 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자는 사망률과 해지율의 두 개의 탈퇴율로 계산되고 급부 산출 목적으로 다중 탈퇴율을 미리 구하기 때문에 식 4.3.21, 식 4.3.22 및 식 4.3.25와 같이 다중 탈퇴율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보험부채 평가 목적의 유지자를 산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앞서 연별로 산출 맨 처음에 상대 탈퇴율을 고려해서 그 다중 탈퇴율을 만들었을 때의 식과 동일하지만 그 식을 월별로 바꿔놓은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마지막 그 유지자에 대한 식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보게 되면 LX 플러스 12분의 H V1 곱하기 4.3.24입니다.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QX 플러스 K 다시 1 VM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QX 플러스 K 다시 1 VM 분의 QX 플러스 K 별 2 VM 1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5 QX 플러스 K 다시 1 VM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저해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는 여기에 사망률, 해지율의 50% 장애 발생률의 3개의 탈퇴율로 계산이 되고요. 이는 다중 탈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는 12분의 1 QX 플러스 12분의 H3V를 급부 산출 목적으로 미리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납입자를 L 다시 X 플러스 12분의 H 1V 곱하기 1 마이너스 월별 사망률 마이너스 월별 해지율 마이너스 월별 50% 장애 발생률로 모두가 상대 탈퇴율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밑에 있는 간편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산식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산출이 된다는 것을 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중 탈퇴 모형의 이해를 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보험 수리학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절대 탈퇴율과 다중 탈퇴율의 관계식에서 벗어나서 상대 탈퇴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했고요. 기초 데이터로서 탈퇴율을 절대 탈퇴율과 상대 탈퇴율로 나누고 각 탈퇴율이 절대 탈퇴율인지 상대 탈퇴율인지를 먼저 정하고 이에 따른 다중 탈퇴율 산출을 위한 산식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 2장에서는 절대 탈퇴율과 상대 탈퇴율의 개념에 대해서 그림과 산식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였고요. 다중 탈퇴율은 주어진 절대 탈퇴율과 상대 탈퇴율에서 배제해야 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구하는 관계식을 그림을 통하여 또는 간단한 기호를 통하여 유도하여 보았고요. 이러한 이론적 관계를 이해하고 나면 보험 산출 시 유지자, 납입자, 해지자, 사망자를 구하는 상식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율이 3개 이상 주어지는 경우에 유지자, 납입자 등을 구하는 간편식에 대한 부분도 유도와 의미도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분 연구의 3장에서는 2장에서 설명된 이론을 기초로 월별 기준의 다중 탈퇴 모형에 대하여 적용을 해보았고요. 다중 탈퇴 모형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기초 데이터로서의 탈퇴율이
다르고 보험료 산출 목적인 경우와 보험부채 산출 목적인 기초 데이터로서의 탈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절대 탈퇴율과 상대 탈퇴율을 기초로 한 다중 탈퇴율을 산출하는 산식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나라 보험료 산출의 산식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나 보증비용 산출 시의 월별 다중 탈퇴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론과 적용이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료 산출, 부채평가, 보증비용 산출들과 같이 다중탈퇴 모형이 적용되는 분야의 다중탈퇴 모형을 이용한 장래현금 흐름을 생성할 때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FRS 17 부채평가를 위한 다중탈퇴 모형의 이론과 적용에 대해서 김정남 대표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가하신 분은 한양대학교의 최영호 교수님, 문혜영 교수님, 그리고 저도 토론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혜영 교수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정남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보험 수리학의 기본 중 하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자론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보험금 지급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사망 확률인 단일 탈퇴율을 이해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사망 외의 담보, 예를 들어 해지, 특정 질병 또는 영구 장애를 보장하기 위해 다중 탈퇴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절대 탈퇴율이나 상대 탈퇴율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가정들을 이용하여 다중 탈퇴율을 구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독립적으로 일어난 각각의 탈퇴들이 서로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경쟁하는 구조로 바꾸는 과정이 다중 탈퇴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오창수 교수님의 최신 보험 수리학 9장에서 다중 탈퇴 모형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최신 보험 수리학 새로운 11, 12장에서 IFRS 17 제도화에서 부채 평가를 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다중 탈퇴 모형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발표로 조금 더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다중 탈퇴 모형이 보험료 산출 목적과 적립액 산출 목적, 그리고 보험 부채 산출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적립액 산출 목적 시 월 기준 절대 탈퇴율 및 상대 탈퇴율을 산출할 때 1-QX의 12분의 1승이 아닌 위험률을 12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김정남 대표께서 먼저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질문은 저희 보험료 산출 목적, 그리고 적립액 산출 목적, 그리고 보험부채 산출 목적에 따라서 다른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 구분을 하자면 공시이율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는 저희가 적립액을 월별로 분리되는 적립액을 산출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금리형 같은 경우는 결국엔 저희는 확정된 적립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연별로만 산출을 하면 되고, 그리고 보험료와 적립금은 동일하지만 부채평가 목적은 좀 다르게 산출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시이율이 포함되거나 아니면은 저희 변액이나 이런 보험들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월별에 대한 적립금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적립금과 그리고 보험 부채를 산출하는 산출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내용은 저희 월 기준을 산출할 때 저희가 상대 탈퇴율을 월 기준으로 변환할 때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보험부채 산출에서는 1-QX의 12분의 1승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적립액 산출에서는 12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탈퇴를 고려한 위험률의 월별 그 변화는 1-1-QX의 12분의 1승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액을 산출할 때는 업계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계속 만들어져 있는 어떤 업계의 그 현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12로 나누어서 월별 변환을 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한 거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 보험료 산출과 보험부채 산출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료 산출에는 우리나라의 보험료 산출에는 그 보험료 산출의 그 경험치에 쿠션 이자가 이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유 있게 그걸 산출하고 있고, 또 하나 보험부채 산출 목적은 최선 추정치라는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같은 QX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QX를 표시해야 되고, 부채포획가 목적에서는 최선 추정치, 또 보험료 산출에서는 이익이 포함된 그러한 쿠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지금 값이 다르기 때문에 기호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산출식도 아마 다르고, 아마 이 지금 발표 자료에서도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하자면, 사실은 38페이지에 보면은 그 발표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1, 2, 3, 4라고 해서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월별 그 기초율을 산출할 때 네 가지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12로 나누는 게 있고, CFM 가정이 있는 게 있고, UDD 가정이 있는 게 있고, 또 계산 기술을 쓸 때 전통적인 근사치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현재 업계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걸 공부할 때, 야, 왜 연에서 월로 갈 때 한 가지를, 제일 좋은 걸 한 가지를 쓰면 되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업계에서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근사치인데, 이게 저 공부할 때는 어떤 걸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알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주고 있고, 실제로 그 네 가지가 여기 자료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 그것은 앞으로 향후 과제로 통일을 할 수 있으면 통일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최영호 교수님께서 두 번째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 발표해 주신 김정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험 수리를 배울 때 어떻게 보면 절대 탈퇴율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다중 탈퇴를 배우는 게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실 보험의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수업을 듣게 되니까 왜 갑자기 절대 탈퇴율이라는 걸 배우고 다중 탈퇴율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중 탈퇴율에서 왜 절대 탈퇴율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지금 발표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오 교수님께서 새롭게 이제 써주신 최신 보험 수리학의 11장 내용을 보면서 이 탈퇴율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중 탈퇴율을 만드는 그 과정이 좀 더 명확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절대 탈퇴율 외에 이제 상대 탈퇴율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다중 탈퇴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20명이 연구장애가 되고 10명이 사망이 되는 그런 확률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어떤 가정을 써서 다중 탈퇴를 만들게 되면은
몇 명이 중첩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절대 탈퇴율을 쓰게 되면은 한 명이라는 사람, 즉 9명이 사망하게 되고 19명이 연구장애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UDD를 쓰게 되면요. 즉 어떻게 쓰냐면은 사망의 확률을 구할 때는 6개월 시점에 실제로 연구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은 아까 20%에 대한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10명이 연구장애로 나가게 되고 남아있는 90명 중에 10%인 9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또 연구장애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은 절반 시점인 6개월 시점에 사망이 5명이 일어나서 95명의 20%인 19명이 연구장애로 발생하게 되어서 아까 뭐 잘 된다 그러면 잘 설명하셨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사망 10명, 연구장애 20명이 아니고 2명은 중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사망이 9명, 그 다음에 연구장애가 19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알다시피 연구장애를 설명할 때 보면은 사망이 일어난 상황에서 연구장애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명이 다 연구장애로 발생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절대 탈퇴율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은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상대 탈퇴율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은 실제로 20명 그냥 그대로 넣어주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연구장애가 먼저 발생해서 나가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즉 한 명은 연구장애로 먼저 나가게 되고 나머지 9명만 사망으로 이제 발생하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요. 조금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문혜영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질문도 물으셔가지고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최근에 이제 단기 요율을 얘기를 하면서 생명보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1년짜리 요율을 달에 대한 요율 또는 아니면 뭐 급기야 이제 매주 또는 뭐 15일에 관한 요율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상품들은 1년에 대한 요율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요율 상품들은 이제 미니보험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요율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게 좋을까? 근데 단기 요율 상품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UDD 가정이나 CFM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1년 전체 일어나는 요율들을 그냥 단순하게 12분은 1로 나누게 되는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단기 요율 상품에 적용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 발생을 많이 하게 되고 좀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떨어진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UDD하고 CFM 가정을 쓰고 있지만은 혹시 그 외에 다른 모형들을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지 뭐 혹시나 뭐 회귀 모형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모형들을 가지고 그 요율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김 대표께서 혹시 네. 아시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제가 사실 공부한 부분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예.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거는 네. 그럴 거예요. 그 특정 목적에 따라서 뭐 반기나 월별이면 나누기 11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CFM, UDD를 갖다 쓰면은 유리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특정 목적에 아마 전반부에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특정 목적의 상품에 특정 목적의 사람이 그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그거 이제 모럴 해저드 같은 걸 막는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본인 설명하면 그쪽 이제 보험 개발을 했을 때 뭐냐면 일단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형을 만들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게 주제였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지금 발표하시는 대표님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추후 데이터가 좀 확보된다 그러면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저도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이게 손해보험 쪽에서는 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생명보험에서는 지금 현재의 그 다중 탈퇴율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손해보험 쪽에서는 사실
아예 모든 율들을 절대 탈퇴율화 시켜서 1-QX, 뭐 1-QX1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산출방법서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무조건 사망에 대한 부분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사망과의 그 관계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탈퇴율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적용해서 산출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손해보험 쪽에서는 그 사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산출 방법서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그냥 독립적인 부분으로 절대 탈퇴율화 시켜서 산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업종의 우리 정의를 내릴 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동일하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제3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3보험료율에서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 손해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그래서 연금에서도 종신연금은 팔 수가 없고 백세연금은 가능해도 뭐 똑같은 컨셉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라는 그런 연금을 팔 수가 없고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품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다른 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해보면은요. 월별 다중 탈퇴 모형을 적용할 때 월별 요율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고 연별 요율을 월 형태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최영호 교수님 말한 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월별에 대한 그 데이터가 지금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경험 생명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 연별로 만들어지기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월별로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만들어지는 기준도 좀 더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율들은 다 월별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월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연별로 변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연별로 만들어진 거를 월별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월별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그 기호 위에 저자가 있고 일자가 있고 그래서 일반형하고 저해지형을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해지율의 경우에 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해지율에만 그게 일반형하고 저해지형 물론 그 사망률에도 그 해지율과 상대 탈퇴율 관계에서 필요는 합니다만 그것이 좀 업계에서 상품을 만들 때 좀 다른가요? 그 저해지율 프라이싱 할 때 저해지율하고 부채 평가할 때의 그러니까 일반형의 보험 부채 평가할 때의 해지율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저해지형 프라이싱을 할 때 해지율하고 저해지형 부채 평가할 때 해지율하고 이 세 가지가 벌써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일반형의 부채 평가 시의 해지율은 우선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해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준의 기본적인 해지율 가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비교 대상을 이제 저해지를 표준형의 비교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저해지의 부채 평가의 그 해지율은 아까 전에도 그 본 문서에서도 사실 발표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해지라는 게 이제 그 저희가 받는 그 적립금,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그 해지 환급금에 따른 계약자 행동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율은 당연히 그 일반 표준형보다는 훨씬 더 적은 해지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쯤에 이제 완납이 될 때쯤에는 아예 해지율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해지율이 일어나는 어떤 계약자 행동이 들어가 있는 그 해지율이 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프라이싱은 사실은 그거에다가 조금 더 리스크 마진을 붙여서 추가적인 해지에 대한 리스크 마진을 붙이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그 부분까지 고려된 해지율이 프라이싱의 해지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일반형 보험료 산출에서는 해지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해지율은 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고요. 저해지형 보험, 그러니까 저해지형 보험이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반 이상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기초율입니다. 저해지형 보험에서는 해지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형하고 저해지율의 프라이싱은 요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저해지형의 프라이싱 해지율하고 보험 부채 평가의 해지율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프라이싱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지금 김 대표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해놔야지만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지율을 설정을 하고, 부채 평가에서는 최선 추정치 해지율을 사용합니다. 근데 저해지형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형 부채 평가고요. 저해지형 부채 평가에서는 또 특수한, 아까 지금 김 대표 말씀하신 계약자 행동이 또 적용이 됩니다. 이 계약자 행동은 납입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 가서는 해지를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저해지형 보험의 특성상. 납입 완료가 되는 시점부터는 일반형 해지 환급금을 주기 때문에 거의 해지가 없고, 납입 완료가 됐으면은 완납 시작이라 그래서 한꺼번에 해지가 되고, 아마 이 자료에서도 50% 해지율로 나와 있는 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해지형 보험 부채 평가는 최선 추정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최선 추정치가 완납 시작까지 포함하는 최선 추정치여야 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탈퇴, 오늘 발표를 잘 듣고 토론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 다중탈퇴에 관련된 거는 보험수리에서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냥 마음 먹고 공부하시면 쉬운데 그냥 대충 읽어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분야고,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참 힘들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대신 이걸 모르면 상품의 프라이싱도 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암보험 그러면 사망도 주고 암 발생도 주고 뭐 암 치료도 주고, 이게 다 각각의 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결국은 다중탈퇴율로 들어와야지만 프라이싱도 가능하고 보험부채 평가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다중탈퇴율은 아마 예전에는 보험부채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보험부채 평가에도 필요하고, 또 아까 제3보험 프라이싱에는 절대적으로 아마 필요한 분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탈퇴율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향후 프라이싱과 IFRS 17 보험부채 평가에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없고, 그러면 오늘 IFRS 17 부채 평가를 위한 다중탈퇴명의 이론과 적용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발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실무를 적용하시고 학문을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